신나는 체험, 즐거운 수학 여행! 여행 가자! 여행. 자, 맥스와의 즐거운 추억을 항상 만들어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요, 뭐 제주라던가 부여라던가 어떤 이 지역에서 수학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제를 좀 정해서 소리, 안전 이런 그 키워드를 좀 정해서 수학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네.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수학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걸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떠한 수학 여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학 여행을 인도해 주실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수학 여행은 우리 필근 씨가 네네.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성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좀 해봤는데 진짜 선정이 됐거든요. 수학 체험할 만한 곳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많이 늘었죠, 이제 제가. 그렇죠. 예. 진짜. 그래요, 대단하네. 와. 필근 씨가 강력하게 추진했다는 오늘의 수학 여행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금융 체험. 금융. 아니 금융은 수학이 뭐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네. 말 안 해도 수학이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수다학에서 풀면 아주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알아두면 사실은 우리 뭐 모든 아이들과 네. 우리 어른들에게도 사실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유 그럼요. 용돈 10% 인상. 와, 수학이네. 티셔츠 30% 아, 세일. 세일이네. 밥값 4명이서 나눠내기. 그렇지, 더치페이. 네,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계산이 아마도 이런 돈 계산, 수학이죠. 그렇죠. 네. 네. 연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도요. 이렇게 뭐 용돈 10% 인상으로 설명하면 아이들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렇죠. 또 4학년 교과서 큰 수 단어를 펼쳐보면 만, 억, 조 이런 큰 수들을 읽고 쓰는데 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뭐 자립감 개념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활동에서 돈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돈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 통장 거래를 통해서 덧셈과 뺄셈의 개념도 익히고 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투자 수익률, 또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또는 실과 시간에 배우는 50% 할인된 물건 합리적으로 구매하기 이런 것들도 뭐 확률이나 그래프 등의 수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 금융 체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여행을 떠나게 될지 우리 필근 대장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탐험대장 필근이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화폐박물관입니다! 화폐박물관. 금융체험을 하러 먼저 이제 화폐박물관에 가봤죠?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신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금융의 첫걸음. 먼저 이 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뭐예요? 이거 뭐야? 돈인가? 돈이? 돈이야? 설마? 진짜? 진짜. 정말. 진짜 돈이요. 뭐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드디어 수다학에서 저희 노고를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저를 따라오세요. 렛츠고. 텐션이 갑자기 높아졌죠? 너무 귀여워. 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신난다. 이런 걸 한 번도 내가 써본 적이 없는 돈들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화폐의 역사들이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네요. 와. 이게 또 역사를 알 수 있는 또 그렇죠. 너무 신기하네요. 네. 엽전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선생님.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엽전을 이만큼씩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을 100개 모아서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게도 상당하고 그렇죠. 불편함이 있었겠죠. 계산할 때도 좀 민망하죠. 그렇죠. 딸랑딸랑. 그래서 저렇게 천환, 옛날에 환이라 그랬던 저 지폐가 또 나오는 거죠. 네. 불편한 걸 이제 점점 더 편안하게. 현재 사용되는 돈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 돈은 전부 다 1, 5,
10, 뭐 이렇게 가죠? 아니, 7전이 있을 수도 있고 8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 미국 달러도 보면 제가 알기로 2달러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약간 질문 좋았다, 그죠? 아, 약간 지금 감동한 눈치들인데 제작진이 약간. 맞아. 나쁘지 않은 질문을 우리 필근이가 던진 것 같죠, 그죠? 아우, 네, 좋은 질문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들에 호기심을 갖는 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필근 씨가 이야기한 1, 5, 10 같은 단위를 화폐의 액면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특이한 액면 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3단위, 15단위, 90, 250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네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겠죠. 네. 3원, 뭐 40원 이런 돈을 만들어봤자 그렇지. 잘 사용하지 그렇죠.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네. 5만 원짜리 8장과 10,000원짜리 3장 있다고 하면 43만 원. 네. 딱 암산으로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같은 43만 원이라 하더라도 네. 10,000원 3장, 뭐 2만 원짜리 10장, 5만 원짜리 4장 이렇게 막 섞여 있다면 오. 계산이 복잡하겠죠. 아, 그렇겠네. 네, 오. 이렇게 1, 5 체계가 2달러가 있는 그런 미국보다는 돈 계산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미국은 2달러는 왜 있는 건가? 그러게. 행운 주려고 있나? 행운의 2달러. 2달러? 행운의 2달러인가? 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1, 2, 50 이렇게 화폐 체계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세뱃돈 줄 때 예를 들어보면 10,000원 주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또 5만 원 주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렇지. 이럴 때 딱 2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의 화폐 사용 습관이라든지 또 결제 수단 등을 고려해서 화폐 유통 관리상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액면 체계입니다. 아, 재밌네요. 네. 야, 이게 뭐야? 와, 금고야, 금고. 와, 신기하죠? 너무나 썰어요. 우와. 지금 이 양을 우리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500만 원 그리고 120포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120 곱하기 500을 해보면 6만 그리고 네.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네. 6만 100만 원입니다. 100만 100만 원이 6만 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너무 좋겠다. 자, 이게 얼마일지를 계산을 해보면요. 100만 원이라는 게 0이 6개가 붙죠. 그렇죠. 그러면 6만, 6에 0 4개 붙은 데에다가 0이 6개가 더 붙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6 뒤에 0이 8개, 그리고 2개가 더 있는 거죠. 10개네. 네, 10개예요. 이 8개면은 억이죠. 아. 거기에 그렇죠. 2개 더 있으니까 600억이구나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600억이에요. 600억. 저건 뭐야? 상자네요? 5만 원짜리가 만장이네, 만장. 5억? 저 정도가 5억이에요? 네, 저게 5억입니다. 제가 5억을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5만 원짜리 만장.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 되게 무겁구나. 들 수가 있잖아요. 아, 10억은 들고 갈 수 있는 거네, 그럼. 진짜 많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5만 원이 10,000개면 얼마인가 이런 것처럼 10,000원이 10개면 10만 원, 또 10,000원이 100개면 100만 원, 1,000개면 1,000만 1,000만 원. 원, 그리고 10,000개면 1억 이렇게 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큰 수를 이해하는 것도 정말 수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학습법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제 보시면은 동전들이에요, 이번에는. 와, 네, 그래서 동전으로 100만 원어치. 우와. 네, 뭐 25만 원어치. 뭐 이런 식으로 다 넣어 놓은 거예요, 분류해서. 우와. 10초만 드시면. 오! 아, 오늘 YTN 기둥 뽑아, 진짜. 10초, 시작. 엄청 무겁구나, 그죠? 팔 빠질 뻔했어, 진짜로. 왜냐면 약간 얕봤거든. 아, 그쵸, 그쵸, 그쵸. 아니, 좀 전에 오히려. 내가 막 맞아요. 몇 억을 받는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100만 원이라니까요. 이것도 알고 그냥 시킨 거죠? 또 무거운 거 알고? 이거 무게로만 하면요 2조 정도 됩니다. 무게로는 2조예요. 아까 5억짜리가 네. 낫네요. 여러 가지로. 가볍고. 예, 가볍고. 아, 그럼요. 이게 동전으로 이제 수 공부는 당연한 건데
지금 저걸 보면 무게에 대한 개념으로도 사실은 공부가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1억 원은 5만 원권이 2,000장이잖아요. 2,000장. 그렇게 하면 무게가 1.94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 장이면요. 2,000장의 5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1.94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은 무게가 9.7kg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산한 데에도 비례식이 세워진 거죠. 1대 5가 되니까 5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소수를 계산하는 소수의 곱셈 또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궁금증도 해결이 되고 뭐 일석삼조 정도 되네요. 아, 그렇겠네요. 동전의 무게도 알아보자면 10원짜리 동전의 무게는 4.1g이고요. 4.1. 네, 100원짜리 동전은 5.42g. 또 500원짜리 동전은 7.7g이에요. 500원짜리 동전이 100개 있어야 이제 5만 원이 되니까 7.7 곱하기 100. 770g이에요. 5만 원짜리 지폐에 비해서 770배 정도 더 무겁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보니까 이 체험관에 가지 않아도 금융체험은 집에서 이렇게 그렇죠. 지폐를 종류별로 놓고 네. 동전 종류별로 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오, 그럼요. 같은 금액을 만드는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해보기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만들어보자.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1,000원짜리 3장이요. 그리고 1,000원짜리 2장에다가 500원짜리 2장을 쓸 수도 있고 1,000원짜리 2장에다가 500원 하나 그리고 100원을 5개 쓸 수 있고 그렇지. 다양한 조합을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연산 연습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빠짐없이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 또한 정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경우의 수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000원이 큰 단위니까 큰 단위를 기준으로 최대한 많이 쓰게 했을 때 1,000원 3장.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1,000원이 2장인 경우라고 나눠서 거기서 500원짜리 2개 그리고 500원을 하나 줄이면서 100원이 5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위조 지폐를 감별해보는 그런 곳인데 오, 위조 지폐? 저렇게 우와, 간단하게? 우와, 우와.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우와, 저런 그러니까 문이나 아마 이런 거 돋보기로 보면서 맞아요. 방법을 알게 되는 걸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이렇게 뭐 비춰보기 네. 이런 거 말고도 엄청 많은 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네 마침. 요건 예상 못했겠지? 에이, 제작진이 설마 그거를 저기 하겠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왜요? 이건 너무 가짜잖아요. 뒷면은 아예 어느 없어. 정도 좀 노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앞면만 복사해가지고 너무. 아 참.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그럼 해봐. 자, 이 너무 심하게 이거 성의 없는 가짜여 갖고 이거. 진짜 어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정말 진짜 이게 그래 이게 진짜 돈이라고.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신기해. 오, 요 형광색으로 불휘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오, 야야, 신기해, 확연히 신기해. 차이 나죠? 네. 어머. 동전도 알아볼 수 있어요? 네, 동전도 위 변조 장치가 있는데요. 네. 테두리에 보면 톱니가 있잖아요. 네, 그 네, 네. 톱니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50원은 109개, 100원에는 110개, 500원에는 120개의 톱니가 새겨져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여기 제작진이 시켜가지고 톱니바퀴 하나하나씩 세는 장면이 셌어요? 있었거든요. 아이고. 실제로? 이걸 편집해? 이거 진짜 잠깐이라도 넣어주세요. 이건 내가 참을 수 없어. 나 진짜 셌다니까. 아니, 세다가 누가 옆에서 말 걸면 처음부터 다시 몇 번을 걸었어요. 일부러. 지금 넣으세요. 지금. 안타깝네요. 이렇게 위조 방지용 그 톱니바퀴를 넣는 아이디어. 이거의 주인공은 그 뉴턴이었어요. 아, 뉴턴. 네. 당시에 영국에는 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10원처럼 은하의 예. 가치가 은하를 만드는 데 사용된 그 은의 가치보다 낮아서 은하 테두리를 그 잘라내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톱니바퀴 무늬가 있으면 테두리를 조금만 깎아내도 동전이 이렇게 훼손된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렇지. 탄로가 나죠. 이런 아이디어와 수학이 합해져서 이렇게 위조를 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경제로 이어집니다. 돈과 나라 경제. 이야,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환율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나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바뀌죠? 네.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10,000원을 기준으로
아. 달러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우리나라 돈이 기준이니까 나머지가 바뀌고. 야, 그러네요. 여기에도 수학이 다 숨어 있네요. 환율은 말 그대로 돈 사이의 그런 비율이에요. 네. 나라마다 서로 다른 돈을 사용하니까 어느 돈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환율이 달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1,429.6원은 달러당 환율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 1,429.6원이 같은 돈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거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미국 여행을 갔을 때 물건을 사려고 한다. 3.5달러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1달러가 뭐 1,300원이다라고 하면은 1,300 곱하기 3.5 이렇게 계산을 해본 다음에 내가 네. 이걸 살지 말지 결정하는 그렇지, 이 과정 그렇지. 자체가 전부 다 수학이죠, 사실. 자, 환율이 올라갔어요. 국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환율이 내려가요. 이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입품은 떨어지고 수출품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와 경상수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네요.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한 개에 1달러 하는 물건을 10개 팔면 우리가 10,000원을 벌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으로 올랐다고 하면요. 팔면서 10개를 팔았을 때 이번에는 11,000원을 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환율 덕분에 1,000원의 이익을 더 보게 된 거예요. 반대로 이 수입을 하는 기업에게는 환율이 오르는 것이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을 하는 기업과 수출을 하는 기업에게는 이제 환율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야,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려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죠. 이렇게 좀 네. 일정한 어떤 그렇죠. 그 그렇죠. 수준을 그렇죠. 유지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예금을 하러 가봤어요. 예금하러 돈도 없으면서.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을 좀 이렇게 저금을 해보려고 왔거든요. 예금을 넣어야 되는지 적금을 넣어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이란 말이에요. 저희 좋은 상품이 나와서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정기 예금 특판인데 연 3%고 전기 적금 특판인데 연 5%. 그러면은 적금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딱 비율만 보네요. 시점 3과 5로 상가만 보는 거죠. 일단은 내가 지금 있는 돈이 120만 원이니까 3% 하면 36,000원 정도 될 거고. 잠깐만, 그러면 5% 하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도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당연히 이거는 예금이 아니고 적금을 들어야 되는 거네. 계산하네요. 와. 아니, 제가 계산하는 거 왜 이렇게 신기하게 자꾸 말씀하세요, 선생님? 전 일단 필근이가 계산한 거라서 믿음이 안 갑니다. 아유, 진짜 맞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감사받는 기분. 3% 금리로 120만 원을 정기 예금했다고 한다면 원금은 120만 원이고 이자는 120만 원에 3%니까 36,000원이 1년 동안 이자를 받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적금은 120만 원을 한꺼번에 저금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저금하면 목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네. 첫 달에 10만 원을 저금하면 10만 원의 이율인 5%, 12로 나누면 약 417원 정도가 한 달 동안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개월째는 10만 원을 또 저금하게 되니까 원금이 20만 원이 되고 또 이자도 417원의 2배. 2배가 되고. 3개월에는 417원의 세 배가 3배. 되고. 이런 식으로 12개월까지 이자를 다 구하면 417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2까지 더한 것을 곱해주면 약 32,500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120만 원을 지금 있다면 한 달에 나눠서 적금을 들기보다는 전체 금액을 다 정기 예금하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머리 써서 계산하고도 손해를 봤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되게 잘하고 똑똑하게 하고 온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등비 수열을 엮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적금이라는 것이 이제 12개월을 만기 기준으로 한다면 첫 달에 들어간 것은 이율이 계속해서 12번이 붙게 되는 거죠. 네네네. 두 번째 달에 들어간 것은 11번이 붙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달에 들어간 것은 하나 더 줄어서 10번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 이런 것은 등비 수열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 계산을 통해서 내가 적금을 받았을 때 얼마를 이제 얻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거 금리 공부 다시 해야겠네요. 아, 민망하네. 자, 그리고 금리 하면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주식입니다. 물론 제 주식은 밥입니다만. 네. 제가 직접 또
주식 체험을 또 하고 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갔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야, 뭐가 엄청, 어우, 눈 아파. 사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럴 때는 방법이 있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다행이다. 보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게 현재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전일 대비라는 거는 전날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 얼마큼 떨어졌다, 얼마큼 올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리고 보시면 파란색은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죠. 네, 그러면 이제 하락의 의미고 하락. 그리고 빨간색은 상승하는 의미로 어.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구 맘대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누가 정하는 겁니까?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그다음에 세계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는 원리입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제가 좀 제대로 좀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당연히 있죠. 아, 그래요? 네, 바로 게임인데요. 게임? 보드 게임 한번 저랑 해보도록 할게요. 보드 게임 좋죠. 네. 아, 가시죠. 어디요? 네, 여기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주식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드 게임이 또 있습니다. 우와. 모의 그래서 제가 게임을 직접 해보는 그걸 해봤거든요. 네. 좋은 회사를 골라서 직접 주식을 사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이 주식을 사겠다고 이렇게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고 네. 또 팔겠다고 또 몰리면 가격이 또 내려가겠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뉴스를 보고 계시고요. 다음에 나올 뉴스가 있습니다. 언제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예상하시고 이제 거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오늘 내일의 뉴스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뉴스. 그럼 내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어딜 살까? 이걸 고르는 거예요, 우선. 다 몰래 자기 칩을 개수를 딱 넣습니다. 사용자가 가린 이 통 안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여주세요. 아, 그럼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진짜 내 돈이다 생각하고. 네, 지금 마커를 열어보니까 건설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주식 가격이 올리겠습니다. 올랐어. 네.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거 살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비싸게 샀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뭐야, 네. 싼 가격에 사려고 했다가 오른 가격에 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뭐 최악의 상황이군요. 예. 그러면은 내가 낸 거를 구매하면 되죠. 튼튼건설 2개, 170, 740, 50, 10 거슬러 주시면 되고요. 이거 진짜 주식하는 느낌이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주식을 이렇게 실물을 통해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이 체험하면서 계산 능력까지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그쵸. 어떤 주식을 팔면 좋을지 생각하신 후에 마커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팔 시간입니다. 네. 자, 보자. 일단 딱 보니까 오케이. 나는 이거. 자, 다들 약간 사뭇 진지합니다, 지금. 자신 있는 표정. 이렇게 됐고. 항공 주식 같은 경우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예정이에요. 오. 네, 그렇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인생이 쓰네요. 네, 항공권 파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날 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일단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내일 오르니까 사고 내일 떨어지니까 팔았어. 네, 다음 날 주식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네요. 네. 현실에서는 이 자료 해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수다학 회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연 20억, 근데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어허. 이런 경제 뉴스를 읽을 때에도 수학 계산이 사실은 필요하고요. 또 주식 가격도 3개월, 6개월 등의 단위로 통계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현재 주식 가격이 어제에 비해서는 뭐 3% 하락했지만 3개월 전에 비해서는 15% 상승했구나라든지 올 한 해 평균 가격에 비해서는 5% 뭐 비싸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모든 라운드는 끝났고요. 이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각 주식의 가격에 곱하기 자기가 가진 항공 주식수, 엔터 주식수, 자동차 주식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현금까지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60인데 70이죠? 네. 370. 4,880 나왔어요. 저는 5,300원. 와, 5천이 넘어? 3,680. 아이고. 많이 잃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그렇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에 대한 이런저런 체험들을 해보면서 역시 수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금융 공부하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네. 이렇게 뭔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뭐 비례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통계를 또 근거로 이제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네. 어릴 때 게임으로 이런 원리를 미리 익혀두면 우리처럼 이렇게 커서 당황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과 유사한 모의 게임을 해보는 거 참 장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다학 주식회사가 있어요. 네. 주식이 1,000원인데 내가 10주를 샀어요. 네.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한 주에 20%씩 오른 거예요. 그러면요, 한 주에 1,200원. 그렇죠, 1,200원이 됐죠. 그럼 10주를 샀으니까 12,000원이네요. 그렇죠. 지금 판다면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죠? 2,000원. 2,000원이요. 네. 너무 금방금방 척척 지금 계산 되게 잘하고 되게 계시는 어려운 거 대답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모의 게임으로 비율 개념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또 네. 계산 실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완벽한 금융 체험을 우리 올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올리 만나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수학 일기를 써볼까? 금융 체험을 하기 위해 화폐박물관과 한국거래소에 갔다. 동전 꾸러미와 지폐 담화를 들어보며 무게를 생생히 실감할 수 있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보며 비와 비율을 쉽게 이해했다. 또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알아보며 나에게 맞는 저축 방법을 찾았고 모의 주식 게임을 통해서 계산 능력까지 키울 수 있었다. 다음에는 꼭 게임에서 1등 해야지. 이 자녀들의 소비 습관 어떻게 길러줘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금융 체험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우리 아이랑 네. 꿈통장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유치원을 한 달 동안 잘 다니면 제가 뭐 30꿈을 월급으로 주고 또 정리정돈 같은 그런 간단한 일을 하도록 해서 일한 만큼 꿈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 장난감을 살 때에는 통장에서 몇 꿈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통장에 남아있는 꿈을 매일 확인도 하고요. 부모님과 이런 경제적인 거래를 통해서 수학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겠네요. 단위가 꿈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통장. 네, 꿈통장. 오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돈과 또 수학의 관계도 확실하게 더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수학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융 체험으로 수학을 좀 가깝게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뭐 어린 아이들이 뭐 금융 뭐 지금 알면 뭐 하겠어 뭐 이렇게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금융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학에 좀 더 한 발 더 쉽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저희 방송 장면 사진 찍으셔서 이 좋은 후기와 함께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밑에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로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시간 함께 해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